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들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출국하는데요.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초청을 하면서 미국에 국빈 방문을 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과 의회 연설, 국빈 만찬, 그리고 하버드대 연설 일정까지 소화할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은 출국 전날인 어제는 특별한 일정 없이 순방을 준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일단 26일부터는 정상회담이 있고요. 27일에는 미국의 상하원 의원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30분가량 영어로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의회 연설에 각별한 신경을 써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미에서 이 양국 간 산업경제나 외교안보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서 경제인과 주요 부처 장관들, 이렇게 또 경제사절단 122개 기업사가 포함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미국 일정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떤 협력 소식이 나올지, 또 주가 그리고 시장에는 어떤 반응이 올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기업들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사절단에서 어떤 규모의 또 어떠한 협력을 가져오는지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경제사절단 관련 종목들 가운데 움직임이 좀 컸던 종목들 추려봤습니다. 먼저 형제 그룹주들이 있을 것 같고요. 형제 INC를 포함해서 LS, 이수화학, 그리고 대성 하이텍까지 관련 종목으로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중국과의 관계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굉장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요. 이 중국이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협상의 변경을 반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 발언 이후에 연일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물론 외교부 수장까지 막말에 가까운 거친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고 이제는 관영 매체까지 총동원해서 험구를 쏟아내며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열리게 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만 관련 문제들을 논의하는데 영향을 좀 주려는 시도가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 외교부가 23일 새벽 홈페이지를 통해서 순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이 지난 20일 정재우 주중 한국 대사에게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항의했음을 의미하는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발언과 내용들을 공개했습니다. 애초에는 이런 발언이나 내용 공개가 없었는데 좀 뒤늦게 나오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날 발표문에서 항의 지시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복명, 그러니까 명령을 따르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한중 양국의 대만 발언을 둘러싸고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돌입을 할 텐데요. 그래서 대만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다뤄질지 관심이 조금 더 쏠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 상황에서도 체크를 해보셨겠지만 중국 소비주들이 지난주 금요일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 이렇게 한중 관계가 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시면서 흐름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화장품 쪽 아모레퍼시픽, 면세 대표주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낙폭이 좀 컸던 종목들 위주로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천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려는 배심원의 판결을 받았는데요.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현지 시간 21일 미국의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액을 3억 300만 달러, 정확하게는 4,035억 원 이상으로 판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와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넷리스트는 자사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효율을 높여서 단기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주며 삼성전자가 프로젝트에서 협업한 이후에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고 이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라면서 맞서왔는데요. 결국에는 배심원단이 이러한 판결을 내리게 됐었고요. 앞서서 넷리스트와 관련된 소송에는 SK하이닉스도 얽힌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SK하이닉스가 자사의 반도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미국의 ITC에 소송을 낸 바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넷리스트와 SK하이닉스가 2021년에 합의가 이뤄졌고 4천만 달러, 한화로는 532억 원의 로열티를 지불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죠. 아울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번 주 실적 발표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모닝 브리핑 시간에서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렸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 이번 주에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난달 의류와 신발 물가도 1년 전보다 6.1% 오르면서 약 11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의류와 신발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6.1% 상승했는데요. 이는 2011년 11월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전 산업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면서 외부 활동이 늘어났고 이 때문에 의류 수요까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지난달 의류와 신발 물가를 품목별로 살펴봤을 때 아동복과 유아복과 캐주얼 의류의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여자 의류의 물가가 5.4%, 같은 기간 남자 의류는 3.6% 올랐고요. 기타 의류나 의류 장신구까지도 3.8% 올랐다고 합니다. 의료 관련 종목들도 눈여겨보셔야겠죠. 영업무역, 한세실업, FNF라든지 감성코퍼레이션, 휠라홀딩스까지 함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단 거래소가 2차전지 관련주로 거론되고 있는 코스피 기업 금양에 대해서 공정공시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한 기업의 투자 정보가 공시 위반 규정에 혹시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본다는 것인데요. 박순혁 금양 홍보이사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두터운 팬덤을 획보하게 되면서 배터리 아저씨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경영 계획을 밝혔는데 이 부분이 공시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조사 중이라는 단독 보도였습니다. 금양은 발포제 생산과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화학기업인데요. 지금 2차 전지를 신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178%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주식 전문가가 회사에 관한 이야기들은 할 수가 있지만 회사 임원이 공시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특정 방송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제도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순혁 금양 홍보이사는 이 공시 위반 여부의 조사에 들어가자 보복성이 의심되는 조치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 역시 또 다른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요. 이 중국의 전기차 관련 투자 상품의 상장을 승인해준 거래소를 비판하자 보복성 조사다라고 현재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양 주가에 관련돼서도 오늘장 흐름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공시와 더불어서 중요한 소식들 몇 가지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금융지주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결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에 나왔고요. 우리금융에 따르면 이번 자사주 소각은 그룹이 2019년 지주사로 재출범한 이후에 처음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매입한 자사주는 전량 소각할 계획이라는 점 보시면서 우리금융지주 주가 흐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시간외에서 하한가까지 떨어진 종목인데요. 바로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인텔리안테크는 오히려 1,000억 2,620만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장마감 이후 공시를 했습니다. 이 증자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이뤄지고요. 증자 전에 발행 주식 총수는 918만 3,669주인데요. 발행 이후 신주는 154만 6천 주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중요한 소식들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정리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